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 성장이죠. 아이들 역량.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말은 뭐 키가 큰다는 말이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역량의 크기. 그러니까 뭐 꿈의 크기든 아니면 이 아이의 전체적인 역량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만 알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정말로 재밌게 다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의 성적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늘상 성적 이렇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늘상 성적에 이제 얽매이게 되고, 성적에 얽매이게 되니까 막 압박감이 계속 오는 거죠. 성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압박감이 좋은 것으로 발전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감까지 준다면 매우 바람직한 거지만, 사실은 또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쨌든 그 성적은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도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틀릴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1등급에서 9등급을 나눠야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틀려야 되는 문제들이 꼬박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쉽게 문제를 내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아이들이 다 80점, 90점, 100점 이렇게만 맞으면 아이들의 이제 등급이 예를 들어 1등급은 4%거든요. 그러면 한 반 30명이라고 하면, 뭐 100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100명이라고 하면 학교 전체 아이들이 한 학년에 100명이라고 하면 4명만 1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 내서 어떤 5명, 6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1등급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을 무조건 나눠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는 이 아이들이 틀리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좀 틀리도록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 중에 좀 뜻 있는 분들이 자꾸 절대평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 일반적으로 너 몇 등급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 공부 잘하냐, 이게 이제 결국은 등급을 물어보는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죠. 이런 거에서 받는 아이의 스트레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감도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취감이 없으니까 이제 게임을 더 많이 한다든지 다른 더 재밌는 걸로 나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선생님들의 말씀도,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말은 맞는데, 그렇다 그래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성적을 올려갈 것이냐, 또 이것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는 거에도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의 상대적 평가는 아이의 성장에 어찌됐건 도움을 되어주지 못한다. 아이들을 오히려 더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만 알면 학교 생활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사고의 3.9등급 아이도 서울대에 간 아이도 있고, 또 연대, 고대도 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은 학부모들은 그러면 그런 거기 때문에 자사고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등급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등급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역량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고에 3.9등급 애들이 수두룩박박이 있는데 그 3등급대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의 역량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역량이 어떤 아이에 따라서 그 대학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하는 요인이지 그게 고등학교로 꼭 나눠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일반고에서 4등급, 3등급 때 후반대가 나왔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아이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캐파가 나오죠. 그 범위가. 그런데 이 범위를 뛰어넘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실은 이렇게 3등급 후반대 나왔지만 역량 자체가 굉장히 큰 아이가 있어요. 이 역량이 큰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아니 원래 우리가 봐도 쟤는 등급하고 전화가 없이 똑똑해. 이상하네. 왜 그럴까? 근데 이 아이의 물론 그 아이를 좀 더 내밀하게 해서 어떤 심리적 상담까지 해준다고 하면 성적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심리 상담이야 뭐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죠. 문제 없지만 이 아이가 역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심리적 상담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심리 상담이 또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또 진로나 진학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상담이 더 안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면이 힘든 거래, 가만 생각하니까. 근데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알면, 대학도 잘 가게 되고, 아이 역량도 커지게 되고, 성적도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역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충분히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즐기게 될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성적을 떠나야 돼요. 성적을. 그러니까 성적에 몰입하는 순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의 어떤 성과물 그동안 노력했던 성과를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들이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은 분명히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 아이의 역량 전체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아이가 성적으로만 평가할 것 같으면 학생부 교과이거나 수능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역량 자체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봐도 저 아이는 매우 똑똑해요. 근데 저 아이가 똑똑한 이유가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명히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역량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자기 역량을 키워가는 작업들을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역량은 커지게 되고 성적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좋은 대학도 이 성적과 상관없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가 이렇다는 거죠. 이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역량이 커지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핵심 고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이 보기 전에. 아이 보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사항을 거치게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인식,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이 아이를 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팩트예요. 이 팩트 자체도 거부하는,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는 거죠. 학부모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는 그렇다 치고 교사가 있다면 끔찍한 얘기인 거죠. 왜냐면, 물론 그것 자체가 끔찍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을
이 아이의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을 있는 대로만 기록해 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조차도 기록해 주지 않는 교사가 있다면 매우 불행한 거죠. 여기에 문제는 있죠. 아이의 역량도 없고 또 아이의 노력도 없고 아이의 열정도 없고 학교 성적도 안 나와. 근데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굳이 가야 될 이유도 아닌 애를 가지고 기록해 준다는 것은 그죠? 조금 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록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우 피곤한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애들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열정도 있고 아이가 노력도 하고 열정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 성적만큼은 조금 부족한 이 아이에게 그리고 나머지 활동 수업 내의 활동과 창체 활동 시간에 이렇게 열심인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기록을 해주는 거가 어떠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아이가 있긴 한데 이 아이가 이 팩트 자체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는 믿고 있지만 그 팩트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너가 갖고 있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 전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하려면 제가 지금 수업 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부러 수업 활동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자꾸 활동 얘기하니까 활동이면 움직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수업 내의 활동, 수업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업들. 처음부터 학교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인사하죠. 인사하고 내가 선생님 말을 듣거나 어쨌든 그 수업에 참여해야 되죠. 그 참여한 거를 가지고 어쨌든 또 다른 어떤 결과물도 시험도 있죠. 또 거기에 수행평가도 있죠. 그 활동 여러 가지 중에 보면 모둠 활동도 있죠. 이런 활동에 있어서의 이 아이의 노력과 열정, 또 이 아이가 내는 발표력, 또 이 아이가 그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왜냐면 이 아이가 평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알아요? 모든 수업 때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죠? 내가 일방적인 내가 교사인데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일방적인 강의하는 수업으로는 이 아이의 역량이 평가될 수가 없는 거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들었으니까. 안 졸았다면. 그런데 이것을 모둠 수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수행평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아이의 열이나 열정 또는 노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만약에 뭐 20위권의 대학이라면 10위권 이내의 대학까지도 갈 수 있는 그 힘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해 가는데 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뭐 선생님이 써주는 건데 뭐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선생님들이 너의 활동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네가 나중에 봐라 이렇게 할 때 이 아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문제의식이 뭡니까? 문제의식은 이것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만이 선생님이 살짝 미진하게 적었을 때 선생님 이것은 이런 문제니까 저는 분명히 이 활동을 했고 제가 발표도 했고 또 그때 선생님이 저보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어필하라는 거죠. 그런 선생님들은 매번 그러니까 저야 이제 가끔 학교를 방문하니까 아이들 몇 명만 봐도 사실은 아우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일 보는 선생님은 사실은 그죠? 아무래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일이니까 이렇게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표현하거든요. 물론 뭐 이게 사람의 성격 따라 틀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가 성장해가는 공부를 제대로 해라. 너가 성장해가는 공부의 핵심의 근저는
독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학교 생활을 정말 즐길 수 있도록 해라. 학교 생활을 즐기려고 하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창체활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창체활동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있죠. 또 자율활동도 있어요. 또 봉사활동도 있어요. 또 다양한 내가 아직 꿈을 모르면 진로활동도 있어요. 또 내가 꿈을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그런 활동들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활동들, 또 동아리 활동에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내가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동아리 활동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얘가 이 동아리 활동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댄스 동아리라든지 또는 뭐 힙합 동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동아리를 자기가 즐긴다, 그것이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런 동아리를 하라는 거죠. 억지로 물리학과에 맞는 또는 화학과에 맞는 또는 기계공학과에 맞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자기한테 더 매력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하면 되죠. 그 전공에 맞는. 그렇지만 전공에 부합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전공에 적합하진 않지만 이 아이가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라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 뭐 댄스를 진짜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정말로 힙합도 잘하고요. 물론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두 달에 한 번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 주는 행복감은 굉장히 많죠. 아우, 쟤 굉장히 뛰어나.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얻어진 노하우, 거기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능력이 생겨졌다면 매우 뛰어난 아이인 거죠. 왜냐면 미래 21세기 핵심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있다는 그 자체는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게임으로 해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얘가 게임 동아리를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뭐 이 게임이 별로 안 좋아 이런다고 해도 게임 동아리를 했다고 하자고요. 내가 기계공학과야. 근데 이 게임이 이 기계와 뭔가 융합이 돼서 뭔가 나오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게 학교를 정말로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다. 동아리 활동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올라가. 끝내주는 애인 거예요. 이 아이는. 얘가 맨날 노는 댄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노는 댄스 동아리에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성적도 올라가. 이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 아이겠어요?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뛰어난 아이인 거죠. 라고 평가를 전 할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해라. 창체 활동,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죠. 봉사 활동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려고 하면 이제 점점 더 이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한다면 그 기계를 대처하는 그 공장은 큰 돈을 벌지만 인간은 돈을 좀 덜 적게 받겠죠. 대신 그 기계, 그 로봇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을 현재도 내고 있는 거죠. 법인세도 내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내고 있는 거죠. 그죠? 또 기계를 샀을 때 그 부가세도 붙었을 거고 어쨌든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산물에 대한 세금도 내고 있게 될 거고 그 공장은 더 큰 부를 형성하겠지만 개인은 그 공장에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가 작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로봇이 낸 세금에 의해서 저의 그 평소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공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물론 뭐 주주가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찌됐건 그 사람과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사람과의 그 부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일반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계속 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더 큰 부를 만들어가는 그 아이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거기에 맞는, 물론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열악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부가 약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 야 너도 네 일해, 왜 로봇이 내는 세금으로 너가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에게 서로 간의 배려나 존중이나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봉사활동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봉사활동이, 물론 처음에 시작은 내가 억지로 끌려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면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그렇게 대학들이 권장했던 것인데,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이 주로 이제 대입에만 몰빵하게 되니까, 그리고 애들이 너무 피곤하다고만 하니까, 왜냐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만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짧은 거라도 좋으니까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하는 게 바로 이 봉사활동이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봉사활동도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학교 공부, 교과서가 전부가 아니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또 지금 가짜뉴스는 얼마나 많이 범람하고 있어요. 가짜뉴스에 취약하면 뇌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정말로요. 가짜뉴스의 폐해는 너무 심각합니다. 전 이번에 아베의 경우도 가짜뉴스 때문에, 그죠? 한국인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맥이 주고 하고 그냥 말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죠. 이번에 너 잘 걸렸어. 내가 너를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의식들. 근데 걔는 매번 봤던 게 조선일보 번역판만 봤는지, 조선일보 번역판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막 제공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싫어만 하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싫어만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나온 아베의 착각이었던 거죠. 어찌됐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베의 착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것이 교과서에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대학은 그런 가짜 뉴스를 가려낼 줄 아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교과서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또 학교에서는 뭐가 옳으니 그르니에 대한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매번 보면 요즘은 거의 뭐 절대적인 것처럼 꼭 가운데로만 타라 그래요. 아니 가운데로 그 생각을 가운데로 두는 건 알겠는데, 아니 옳지 않은 거에도 내가 동의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이가 필요하다. 이러려니까 아이도 재미있게 되는 거죠. 학교 생활도. 근데 이 학교도 적절하게 그런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대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교장이나 또는 교사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과목에 대해서 아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거겠지만, 물론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학교 생활을 이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해가라. 그렇다고 해서 성적에 얽매이지 말라 그래서 성적을 등한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적은 그런 여러 가지 나의 과정 중에 하나의 부산물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 중에 전쟁을 하고 있다면 그냥 전리품 중에 하나인 거죠, 성적은. 또 전리품 중에 하나가
하나가 뭐 수상 경력일 수도 있고요. 또 전리품 중에 하나가 독서이기도 하고요. 전리품 중에 하나가 또 영어 역량이기도 하고요. 전리품 중에 하나가 나의 봉사활동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전리품이 여러 가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데 왜 이 성적에 이렇게 몰빵하느냐는 거죠. 이 성적보다 이 아이의 역량이 커지는 그런 것들을 해야 이 아이가 대학교에 가서도 또는 사회에 나와서 더 큰 인재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 학교에 뭐 요즘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일 거예요. 뭐죠? 우리가 대학 졸업을 해서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소연고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절대적이었던,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었을 것 같아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 뭐 다 서울대 연고대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대 연고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아이 역량의 크기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서연고급에 맞춰서, 서연고급에 맞춘다는 말은 현실에서의 서연고를 얘기한 건 아니고, 냉정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고요. 서연고에서 뽑아지는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에 나름대로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원서를 내고 있잖아요. 원서를 내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역량이 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역량이 큰 아이들을 예전에 수능에서는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더 넓은 범주 안에서 놓고 아이들을 평가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그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애들을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살짝 역량도 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더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애들보다 등급이 높은 아이들이, 역량이 큰 애들이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근데 그런 절대적인 기준 앞에 두고 평가했던 것이 예전에 학생부 수능이었다면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대가 선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량 전체를 놓고 보겠다. 근데 그 역량의 핵심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런 역량이라는 거죠. 대학이 무슨 평가를 하든지 간에 이 아이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창의성이 있어서 구글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죠? 애플의 잡스처럼 뭐를 한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빌 게이츠처럼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창의성이 있는 애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인 거니까 그것이 다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역량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활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전히 학부모들은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핵심이 포인트가 있어요. 성적이 올라가면 아이의 역량이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역량이 커져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강의를 할 때마다 늘상 얘기하는 게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의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살려라, 자기 효능감을 살려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아이가 학교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온통 학원에 집중되어 있고 학원에 대한 결과물이 내년에 다음에 중간고사 보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이제 한 달 전에 만나서 여름방학 시작할 때는 그냥 그랬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왔는데 아이가 역량이 굉장히 커진 애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같은 반 아이들 중에. 쟤는 뭐가 저렇게 커졌을까? 알고 봤더니 독서였어요. 그 한 달 동안에 얘가 그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아이가 친구가 완전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 아이가 거의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깡패처럼 썰렁썰렁 다니고 이런 아이였는데 애가 속독법을 배웠나 봐요. 속독법을 배워가지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온 거예요.
근데 확실히 틀렸어요. 확실히.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처럼 아이가 또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뭐 여행을 뭐 배낭여행을 뭐 아빠랑 같이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그 배낭여행이든 뭐 외국에 어딘가를 외국에 그냥 썰렁썰렁 갔다 온 거는 별로 아니고 어쨌든 고생을 해봐야 되긴 해요. 고생을 해봐야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리산 종주도 하고 뭐 태백산 어디도 갔다고 설악산 어디도 갔다고 이러면서 성장한 아이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제가 역량이 커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경험을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만났던 그동안 내가 우리 반 아이들 쭉 봤던 초중고 때 만났던 아이들 중에 보면 그런 아이가 한두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정말로 여행을 가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상황이 돼서 아이가 굉장히 익어진 상태에서 물론 그렇다 그래서 꼭 굉장히 어른스러워진 거죠. 예를 들면 꼭 그 기분이 처졌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아이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역량이 커졌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예전처럼 서연고라 그래서 꼭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죠. 저도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가끔 서연고라는 얘기를 많이 할 뿐이고 실제로 저는 뭐 서연고가 어떤 거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아이의 역량이 어떻게 커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지 아이의 현재의 뭐 대학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적이 전부가 아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정말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서 최종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 여부만 체크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말로 창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업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훨씬 더 큰 역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훨씬 더 많은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인 것이죠. 이렇게 성장시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